안보 현안 관련된 얘기, 요거부터 좀 실무적으로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게 뭐냐면, 일단 미국이 우리나라를, 더 이상 지켜주지 않겠다. 우리가 주력으로 지키지 못하니까 니들이 자체적으로 지키고, 극적인 순간에 우리가 도와줄게라고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미국이 한국 안보에 끼치는 영향력을 확 줄였습니다. 자, 이게 지난달에 나왔던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국가안보 방향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국가안보 전략 있잖아요. 그 큰 그림에 이제 구체적인 아니에요. 그렇죠. 국가 방위 전략이라는 게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미 대해서. 전쟁부에서 앞으로 있을 미국의 국가 방어 전략에 대한 부분 안에서 한국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안 지켜줘도 된다. 그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표기를 해서 공식 발표를 해버린 거죠. 근데 사실 국가안보 전략에서도 큰 틀에서는 분명히 미국이 뭐라고 명시를 했냐면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는 동맹국들이 스스로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말이 분명히 명시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중국에 대해서 어떤 유사시에 우리가 개입하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평소에 힘에 의한 평화, 트럼프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군사적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중국을 억제시키겠다라는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럼 중국을 억제시키기 위한 평소의 군사적 우위는 누가 담당하느냐? 한국 보라. 한국, 일본, 동맹국들이 담당한다라고 국가안보 전략에서 나와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 틀을 그대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국가 방위 전략은 기본적으로 미국 본토 중심으로 서방구, 여기, 그리고 제1도려선 얘기 나오기는 했어요. 그러나 대만은 언급이 없었어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이게 되게 국가 방위 전략이라는 게 굉장히 정치적이지, 그냥 굉장히 비정치적인 언어로 원래는 쓰여지는데, 이번 국가 방위 전략 같은 경우에 상당히 정치적인 언어가 나왔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냥 트럼프 대통령의 음성 지원이 될 정도로 평소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중국에 대해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계속 관계를 맺어야 되고 협력하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도 북한 억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재래식 그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군사력에 있어서는 한국이 다 담당을 하고 미국은 제한적인 부분에서 지원을 한다라는 식의 표현이 나왔어요. 결국 주한미군 철수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의회의 결의가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숫자를 줄이거나 하는 어떤 병력 이동은 없을 것 같지만, 일단 중요한 건 앞으로 한반도 주변에 있어서 여러 국가들 간의 물리적 압력에 의해서 미국이 1차전으로 선봉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이 막다가 만약 중국이랑 부딪히다가 진짜 양쪽에서 포화가 오가고 국지전에 가까운 상황이 된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함대를 파견해 줄게, 또는 지원군을 보여줄게, 지원 병력이나 화력을 대줄게, 이런 선으로 일단 우리를 앞선에다가 밀어내놓은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은 자주국방이야말로 너무 당연한 거다, 우리는. 오히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막 서둘러갖고 해성5 지금 공개하고, 현무5도 지금 우리가, 실전 배치 시작했고, 앞으로 관련해서 KF-21도 바로 올해 안에 전력화할 거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자주국방의 방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놓고 이제 한미 동맹이 깨졌느니, 한국의 지금의 안보 상황이 위험하느니 해외 무기를 수출하는 게 한국에 있는 무기들을 다 팔아갖고 안보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느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저쪽 놈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너 같으면 폴란드에서 중고 팔면, 중고 대충 이렇게 페인트 칠해서 주면 폴란드가 그거 받겠니? 다 새로 만들지? 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자주국방 기조가 트럼프 국방부의 기조하고 너무 잘 맞아떨어져요. 너무 좋아해요.
저 한국 저것들 안 돼요. 바짓가랑이 붙들고 미군이 지켜주셔야 돼요. 이 방에. 왜냐면 극우 보수들은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국방비가 20배지만 지금 북한이랑 전쟁하면 더요. 이런 놈들이 군사 지휘관들을 하고 있는 나라였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면 골치 아픈데라고 생각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자주 국방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니들이 걱정하는 요 지역의 안보도 우리가 다 커버할 수 있어. 핵추진 잠수함으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야씨 내가 얘기했을 때 저것들이 안 따라오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오히려 선제적으로 얘기를 해주니까 내가 말하던 게 그거였어. 역시 말이 좀 통하네. 역시 너무 좋다. 한국은 이렇게 되는 하나를 거죠. 가르치면 열을 알아.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국짐이 트럼프를 비난해야 됩니다. 왜냐? 북한 비핵화 표현이 없어졌어요. 북한 비핵화가 없어졌어. 북한과 관련해서도 북한이 여전히 위협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비핵화 부분은 쏙 뺐어요. 이거는 미국이 가서 억지로 뜯어 말려가지고 비핵화 시키고 이럴 게 아니고 만일에 본토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겠지만 그 상황이 생기기 이전에 한국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커버 가능할 정도, 그러니까 한국의 국방력을 되게 인정해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충분히.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결국에. 그거는 북한은. 이미 나왔어요. 사실은 트럼프가 취임 전부터 계속해서 뉴클리어 파워라는 표현을 썼을 때부터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뉴클리어 파워라는 표현 자체를 북한에는 써주면 안 된다고 미국 대내 그 대북 강경파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트럼프가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입 밖으로 여러 번 냈잖아요. 그건 뭐다?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였고 이거는 공공연한 사실은 비밀 아닌 비밀인 거죠. 그거를 그대로 이제는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그러면서 심지어 지금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다른 외신들에서 그 북한의 그 핵무기 개수 그게 이제 최대한 50개 정도 있는 것 같고, 50에서 150까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까지 지금은 나오고 있어요. 외신에서는 아예 그래서 대놓고. 지금 러시아나 중국에 있는 그 군사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지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게 만일에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진격이 있으면 예를 들어 중국이나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어떻게 북한을 해보려고 쳐들어가면 과연 대한민국은 북한을 지원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또 외부적으로 일본이나 어디 다른 데서 한국에 대한 일종의 공격이라든지 준 전쟁 상황이 끼치면 북한은 그걸 빌미로 해갖고 대한민국을 공격할 것이냐 아니면 협업을 해갖고 주변에 있는 외적들을 물리치는 쪽으로 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먼저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아웅다웅 하고는 있지만 서로 양쪽의 체제와 어떤 그 군사적 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끼리 싸우는 건 무조건 손해다라고 하는 공감대를 이미 대한민국과 북한 정부는 가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남한을 때리면 현무만 쳐맞는 게 아니라 북한이 쏠지도 모르는 핵까지 쳐맞을 각오를 하고 한반도에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인 거고 북한이 방공망이 없고 기갑 전력이 변변해갖고 국지전이나 내지는 육상전에 들어가면 저거는 그냥 바로 털리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한국의 전력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 정부는 다른 나라한테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표현을 한반도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의미심장한 거예요. 우리는 한반도 전역에서 평화를 이루고자 한다. 단 한 번도 한국 정부는 뚝 잘라가지고 한국 내에서 남한 내에서만 평화를 이루고자 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전에는 흡수통일 또는 대한민국 주도의 흡수통일이 통일의 방향인 것처럼 나와 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냥 남북 연합을 통한 정치나 경제 교류, 이게 정치는 따로 하고 경제는 교류하고 이동과 통신과 산업의 자유가 있을 수 있는 형태로 연합국 형태로 가자. 남북 연맹 형태로 가자라고 하는 거를 양쪽에서 이미 동의를 해놓고
의회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준비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솔직히 조금 마음이 급한 게 뭐냐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있을 때 우리가 빨리 끝내야 돼요. 군사적으로 예, 자주권을 빨리 찾아와야 돼요. 모든 거를 다 끝내놔야 돼요. 왜냐하면 다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은 다시 내부에 그 뭐지 친미주의자들, 친미 매국노들하고 친일파들. 예, 걔네들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우리 자주 국방력을 약화시키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트럼프도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있을 때 빨리 끝내야 돼요. 빨리. 그래서 이번에 김민석 총리가 갔을 때 지금 미국의 대북 특사 파견 요거를 얘기를 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벤스 부통령이 우리가 북한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조언을 구해서 특사를 먼저 보내는 게 좋겠다라고 김민석 총리께서 조언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전자권의 회수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대외적으로 밖에 외국이나 북한에 관련해가지고 진짜 그 자율적인 전시작전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면 선제적인 어떤 공격이나 예방이나 그에 대한 빠른 액션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콜비가 넘어와서 얘기할 때는 왜 문제가 됐냐면 우리가 그 얘기도 했었잖아. 왜 니네들끼리 미국에서 만나서 모여갖고 우리나라 사령관이 그거 하냐고. 우리나라의 주한미군 사령관. 우리나라의 주한미군을 비롯한 한국군에 대한 통제력을 일본과 같이 엮어갖고 해보려는 시도가 지금 있는 거예요. 미국 정관 내부에는. 근데 우리는 그거 필요 없다. 우리가 왜 일본까지 연락해서 연결해서 할 이유가 뭐 있냐. 우리는 이미 해군력, 공군력에서도 우리가 압도적이다. 일본은 이미 압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전시작전권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해줘라. 대신에 니들 그렇게 방위 분담금 많이 내라고 하는데 분담금 좀 더 줄게. 대신에 분담금을 대신 내주는 대신에 니들이 지금 주한미군 한국에 들어와 있는 얘네들은 니네들 스스로 나가서 작전하는 거 말고 한반도 주변에 있어서 주한미군에 대한 작전권, 주한미군이 대만이나 일본으로 혹시라도 외부적으로 나가게 됐을 거에 승인에 대한 부분을 한국군한테 넘겨라. 이제 한국군과 협의하에 진행해라. 라고 하는 쪽으로 협상을 바꾸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 국방 전략 발표 후에 콜비가 방한을 합니다. 여기에 아마 전자권 얘기를 하러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자권을 자꾸 일본이랑 엮으려고 하니까 우린 싫어. 독자적으로 갈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